근데 또 만만치 않은 부작용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걸 거짓으로 조작해서 몇 억개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예. 사이즈가 어떤지 모르니까 일단 여러 사이즈 다 시켜본 다음에 네. 맞는 거 하나 남기고 다 네. 납품한다. 그거에 대한 업체 측의 대책은 없나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찐 사부의 김원동입니다. 지난번에는 그 패션 시장의 어떤 흐름, 내수 시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나라도 이게 화두지만 Z세대 네네. 혹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네네. 그러죠. 중국 밀레니얼 세대는 어때요? 1985년생 이후 아, 이후 네. 1985년생 이후부터 2000년도까지 생을 다 통틀어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재된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난 이런 예. 세대죠. 예. 거기에서 그 뒤따라오는 세대가 이제 Z세대라고 예.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2000년도 후반까지 이제 태어난 이런 인구 집단을 다 통틀어서 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컴퓨터나 TV에 더 익숙한 세대라면 Z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쪽에 그쵸? 모바일 특화된, 스마트폰에 특화된 이제 그 인구 집단인 거죠. 그 친구의 특징은 그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동영상, 예. 숏클립 예. 이런 거에 좀 더 민감하고 반응하는 이런 그래서 네. 이들 때문에 신조어 쇼폼 뭐 이런 말도 나왔지 않습니까? 패션이라든가 이런 뷰티, 코스메틱 이쪽에 또 특히 관심이 제일 많은 연령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어페럴 쪽 산업에 종사하시면서 이들을 좀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아니면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들 구매가 거의 70% 이상이 왕홍이나 라이브 커머스,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기존의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미지와 텍스트, 그게 바로 이제 샤홍슈, 나중에 얘기할 샤홍슈인데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쇼호스트 같은, 그러니까 TV 홈쇼핑 비슷한 거잖아요. 자기가 시연도 해보고 제품 후기도 말하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라이브 생방송을 단지 플랫폼 기반만 바꿔서 SNS 플랫폼이라든가 동영상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생방으로 홈쇼핑처럼 하는 걸 라이브 커머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들을 그러면 공략하려면 결과적으로 중국형, 중국 로컬형, 왜냐면 중국에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이 네. 안 되니까 네. 당연히 이들은 중국 로컬형 네네. 어떤 플랫폼들이 있을 텐데 그걸 잘 공략하는 게 하나의 또 효과적인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 본 이 리포트에 따르면은 이미 거의 대기업들이 이제는 TV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80% 이상을 다 이제 왕홍이나 소셜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하는 이제 이쪽 채널에 광고를 한다는 거죠. 네. 그거는 한국도 같은 추세인 것 같아요, 그죠? 네네. 한국의 전통 강자인 KBS, MBC, SBS의 광고 수익이 네. 매년 이제 줄어들고 있고 네네. 대부분 그 줄어든 수익들이 광고 매출들이 다 온라인 기반이나 뉴미디어 기반으로 옮겨간다고 하니까 그건 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추세기도 하네요. 근데 그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왕홍 라이브 커머스랑 광고는 바로 구매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한 그 광고비를 정말 바로 아웃풋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만만치 않은 부작용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왕홍의 그 팔로워 수가 이제 광고비에 미친 영향이 되게 큰데 그걸 거짓으로 조작해서 뭐 이제 일종의 버블. 네네 예. 버블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랑 다르게 엄청 반품이 많다면서요 또. 맞죠. 반품이 또 큰 문제인데 되게 또 쉽게 반품도 할 수 있고 네네 반품률도 네네. 높고. 네. 근데 뭐 볼륨 자체가 모수가 크다 보니까 네네. 반품률이 그만큼 높더라도 네. 실제로 또 큰 수익을 얻는 것도 맞다라고 말씀을 그쵸.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일단 만약에 정말 유명한 그 뭐 리자치나 왕호 그 웨이아 같은 왕호를 쓰고 싶어도 웬만한 기업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 광고비가 비싸서가 아니고요. 예. 그 방송을 했을 때 납품해야 되는 물건이나 이런 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리자치라는 그 친구의 이름을 여기저기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네. 몇 시간 만에 막 몇십만 개, 몇만 개 나가면 몇 억개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예. 나가면 규모의 경제다 보니까 반품률도 어마어마한데 그쵸. 그것까지 감안해서 생산했다가 네. 그거를 반품이 된 거는 또 재고로 떠안을 수 있을 그렇죠. 만한 네. 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또 그쵸. 예. 업체만 또 그들하고 협업이 맞습니다. 가능하겠네요. 네네. 어느 정도 이제 캐시플로우가 있고 이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만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가 막 돼가는 맞습니다. 느낌이 드네요. 네. 대표님도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부터는 굉장히 온라인 쪽으로 네네. 중심으로 옮겨서 지금 하고 네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온라인 상에서의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면은 반품이 한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10개 팔면 5개가 반품이에요? 네. 유명한 이런 타오바오나 이런 다 포함해서 무조건 7일 동안은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합니다. 사이즈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S, M, L 다 시킵니다.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반품을 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오더를 하는 거죠. 왜냐면 반품하는 게 뭐 이제 무조건적으로 오케이 되니까 그걸 정말 반송비나 물류비는 누가? 반송비도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저기 판매자 측에서 부담을 하고 그쵸. 그 그런 리스크를 경우도 부담하는 있고 거네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중국에서는 워낙 이제 온라인 판매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받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한다. 근데 그거는 되게 네.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이즈가 어떤지 모르니까 일단 여러 사이즈 다 시켜본 다음에 네. 맞는 거 하나 남기고 다 네. 반품한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 뭐 어떤 컬러가 좋은지 몰라. 블랙, 화이트, 네이비 다 시켜서 같이 한번 입어보고 다시 반품하는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비일비재하죠. 화장품 같은 건 어떻게 해요? 화장품 같은 거 써보고 나서 돼요? 그나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예. 덜 하죠. 네. 근데 네. 그러면 그거는 쓰면 일단은 반품 못 그렇죠. 하는 건가? 그런 네, 거죠? 네. 그러지 않으면 뭐 리스틱도 사갖고 몇 번 발라보고 네, 색깔 안 네. 맞나 반품하고 그러면 정말 그건 맞습니다. 골치 네. 아픈 문제니까. 네. 소비자들이 그 악의적인 그런 것들을 일종의 우리가 블랙 컨슈머라 그러는데 네네. 그럼 이런 일들이 이렇게 횡행하면 그거에 대한 업체 측의 대책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안고 가는 네네. 거군요. 이건 소비자들 네. 입장에서는 아주 천국인데요. 그럼요. 네. 그 일단은 예. 물류비가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더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블랙 컨슈머까지 껴안을 정도로 엄청난 그 규모의 경제가 네네. 성립이 되니까 이런 현상도 벌어질 수가 근데 있는데 만약 1억 개를 팔았는데 예. 10,000개를 했는데 10,000개를 했는데 예. 5,000개만 팔았다 예. 해도 벌써 브레이크 이븐인 거고요. 벌써 이 마진을 그러니까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마진을 갖다가 많이 잡아놨을 수 있는 상황이 많겠네요. 그게 10,000개는 적고요. 유명한 이런 왕홍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본이 한 10만 개, 20만 개까지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규모의 경쟁과 비전에는 기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국의 시청자분들도 이미 티몰, 그러니까 네네네. 타오바오라든가 찡동이라든가 왜냐면 요즘에 이런 그 중국계 업체들이 한국 드라마나 예능에 막 그냥 직접적으로 PPL을 하다 보니까 네네. 잘 모르는 분들도 그런 걸 통해서 익숙한 이름들이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전통적인 온라인 커머스 강자들한테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Z세대들이 네. 이렇게 좀 자주 애용하거나 그들에게 지금 확 다가서고 있는 또 새로운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Z세대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특별히 네. Z세대가 애용하는 어떤 플랫폼은 없나요? 예. 샤홍슈라고 이제 중국의 인스타그램이죠. 네. 중국판 인스타그램. 네,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홍슈가 있고요. 더 레드라고 합니다. 레드. 네. 또 영어로 이름은 레드예요. 네네. 더 레드. 네. 그리고 중국판 유튜브라고 예. 이제 비리비리라고 있어요. 비리비리. 네. 이름이 되게 비리비리한 예, 비리비리. 네. 예. 줄임말로는 삐짠이라고 합니다. 삐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도인. 도인. 아마 도인은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죠. 틱톡이라고 틱톡으로 더 불렀을 유명.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글로벌판은 다 틱톡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글로벌판 틱톡이고 이제 중국판은 도인이라고 하는데 예. 이제 이게 거의 3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전자 상거래로는 찡동과 타오바오가 있지만 네. 이제 이런 모바일을 기반하거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기반해서 중국 Z세대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만약 3개를 꼽자면 틱톡, 중국의 더인이죠. 네네. 그다음에 빌리빌리, 네. 그다음에 샤홍슈 이렇게 됐어요. 네네. 샤홍슈는 무슨 뜻이에요? 샤홍슈, 이게 샤홍슈는 고구마인가요? 아닙니다. 작은 고구마? 샤오는 작은. 예, 작은. 근데 소자를 이제 예. 한자 소자를 이제 예. 중국어로 샤오라고 읽어요. 예. 홍은 빨간색이라는 뜻인데 빨간색은 중국어로는 이제 이런 뜻이 또 있어요. 홍런 할 때 예. 유명한 사람, 유행한다. 텁의 네. 홍 할 때 텁의 많이 홍 이런 말은 이제 예. 엄청 인기가 많다, 떴다 많다 뭐 이런 거 할 때 홍이라는 예. 쓰거든요. 샤홍슈, 슈는 이제 책이라는 이제 책 그게 저기 책자예요. 책. 감자 서자가 아니라 그 책 네, 서자였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작은 빨간 책 이상하다. 네, 작은 예. 뭐 인기 있는 그렇게 책. 예. 그렇게 크게 의미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미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세
가지 플랫폼이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네. 또 하나하나의 플랫폼들을 네네. 비교하면서 하는 네네. 시간은 네. 저희가 다음 시간으로 네네. 들어서 말씀 나누는 네네. 거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위촉부